바이든은 이제 우크라이나 긴장 속에서 유럽 국가에다가 병력을 파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포트 브렉에 있는 그 병사 2,000명을 파견하겠다. 거기에 특수전 부대가 있습니다. 근데 2,000명을 파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독일 주둔 병력 1,000명을 루마니아로 옮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파견하는 병력들은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폴란드하고 독일로 파견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로 직접 군인들을 집어넣을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들어오면 그때 움직일 거다 이런 식인 것 같은데 그때는 늦죠. 이제 만약에 그렇게 러시아가 들어온다면 러시아는 뭐 끝까지 자기네들은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러시아 문제에 이렇게 신경 쓰고 있을 때가 아닌데 실제로는 지금 중국을 더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인데 안타깝다. 스페인의 일간지 엘파이스라는 곳에서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벼랑 끝에서 물러나면 미국도 유럽 내에 있는 미사일 배치를 긴장 완화를 위해서 러시아와 기꺼이 합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군인들을 철수시키면 그러면은 미국도 유럽 지역에 지금 설치해 놓고 있는 각종 미사일들에 대해서 러시아와 협의하겠다, 이제 군축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엘파이스라는 언론사는 일간지인데요. 지난주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의 유럽 내 새로운 안보협정 제안에 대한 서면 답변서 2건을 확보했다 하면서 그것을 공개했습니다. 국무부에서는 일체 그것에 대해서 뭐 진위 여부를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나토에서는 그 두 서류 중에서 한 서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러시아의 요구에 대해서 30개국의 군사기구의 입장을 밝혔다. 언론에 발표한 내용을 면밀히 반영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지금 AP 통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기밀 문서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이 문서에는 미국이 나토 회원국들과 협의해서 루마니아, 폴란드의 이지스 어쇼어 기지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의 부재를 확인하기 위한 투명성 메커니즘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설치했던 거 이제 다 철수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안 하고 물러가면 우리도 폴란드하고 루마니아 쪽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미사일을 철수하겠다 이런 이야기. 그 철수를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진짜 우리 철수했다라는 걸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리가 선택한 2개의 지상 발사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 상호 투명성 조치를 제공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군축하는 그런 이제 협의를 할 수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뭔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군축 협상 같은 것들은 뭐 바람직하고요.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뭐 어차피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런 방법으로 해소를 해야 될 겁니다. 결국에는 서로 간에 지금 푸틴이 원하고 있는 주요 요구사항 3가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그 3가지 조건들을 전부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그 3가지 조건을 다 들어주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조율이 되면 그러면 좋겠다. 이게 지금 러시아와 나토 간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은 오랜 역사 동안 가져왔던 서로 간의 불신 문제, 그 다음에 전쟁 발발 위험성, 가능성, 잠재성 이런 것 때문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쟁 발발 잠재성을 좀 최소화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군축이죠. 무기들을 없애고 군부대들을 또 뒤로 물러주면 되는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협상이 진행됨으로써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되는 방향을 찾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의 대변인은 이 유출된 문서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일체 말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러시아 외무부도 국영 RIA 노보스티 통신에 보낸 논평에서 엘파이스라는 언론사가 발행한 문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주는 것 거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당국자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확인해 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 뻔합니다. 그건 뭐 당연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벨라루스하고 러시아는 계속 연합훈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군사들을 언제든 투입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훈련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예. 헝가리 총리는 어떻게 해서든 나토와 러시아 간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힌 상태이고요. 그 네덜란드 총리 같은 경우에는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회담을 갖고 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공격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전에 그런 공격하겠다라는 생각을 접게 하기 위한 협상 계속 진행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30개라고 하는데 이 30개 나라들이 전부 다 서로 다른 계산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나라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지리적인 위치가 또 각 나라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장 자기네 나라 쳐들어올까 봐 불똥이 튀어져 있는 곳도 그런 나라들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전선에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거 루마니아라든가 폴란드 같은 그런 나라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지금 굉장히 폴란드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서 굉장히 힘들었던 또 역사적인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치를 떠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완전 서유럽 국가들, 뭐 스페인이나 뭐 어디입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 있게 지금 접근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서로 나라들마다 이 나토에 가입이 되어져 있는 회원국마다 입장이 서로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활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내용들도 다 지금 제각각으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한 곳에 딱 말뚝박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 미국입니다. 유럽이랑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역사적으로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딱 가가지고 그냥 말뚝박고 내 말을 들어, 나를 따르라.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다 해결된다 하고서는 러시아랑 단판을 질 수 있는 건 사실은 미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지도력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 지금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다.